오늘 드디어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이를 앞두고 많은 뉴스 그리고 많은 트랜잭션 활동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에서 이더리움 관련된 수익, 퍼센티지 아주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좀 이더리움 관련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라 제이케이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에서는 다양한 뉴스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도 조금 더 줌 아웃해서 숲을 블록체인 업계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트윗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번 뉴스는 바로 그러한 트윗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블록체인 업계가 아직 좀 초기 단계의 신산업이다 보니까 투자나 창업, 기술 개발 등 그 어느 면에서도 아직도 좀 대세나 큰 흐름, 또 다르게 말하면 업계의 스탠다드를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또 최전선에서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실시간으로 들어보는 것이 좀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는데요. 이번 트윗도 그런 점에서 현재 투자계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는지 몇 가지 포인트로 좀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이 이제 성숙해지면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상승을 하고 현재 시장 리더로 꼽히는 일부 기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선정이 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암호화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웹2, 그러니까 비암호화폐 산업에서도 크게 밸류에이션을 받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죠. 두 번째로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질수록 사실 수익은 줄어들고 또 이 무한한 수익률을 좀 맞추기 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면 그에 대한 수익에 대한 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real world로 나와서 얼마나 큰 수익을 만들어야 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또 보답하는데 이런 건강한 사이클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형 벤처 캐피털들이 등장을 하면서 포인트라는 개념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대체로 이제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라고 하죠. 토큰이 이제 발행되기 전 상태에서 이미 확인을 하는 것이 관례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토큰이 나오고 나면 그게 결국에는 어떤 투자자들에게는 엑시스를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이미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것이죠. 네 번째로 이 포인트의 한 가지 증상으로 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대규모 펀드레이징을 하는 상황들의 금액들이 이제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이 조금 더 불확실해졌다는 것 등등을 언급하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펀드레이징 하면 얼마 투자받았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의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비공개로 전환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예전에는 토큰 런칭만 하면 성공한다 이런 공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유동성이 낮고 그 다음에 사전 시장 가격 발견 기간 동안에 접근성이 낮아진 것,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소매 시장 참여자들, 좀 낮은 금액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품질 그리고 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이런 팀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이 지불할 때 좀 초과 지불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격이 큰 벤처캐피털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격들이 비공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동성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사전에 가격을 좀 발견하는 것, 토큰 가격을 발견하는 것 등등등들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하실 때 초과 지불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시장 참여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또 더 나은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필터링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또 투자를 하는 그 기회 자체가 많아졌지만 또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현재 조금 붐이 일고 있는 투자 방식이 바로 노드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 판매를 하는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데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그런 인사이트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어떤 뭐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누군가가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제가 실제로 지금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도 발견하는 그런 요소들을 잘 정리를 해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좀 가벼운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프로젝트인 Farcaster 이라는 프로젝트가 패러다임이라는 투자사가 주도하는 펀딩 라운드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설립자 댄 로메로가 포스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라운드에는 A16Z, Hound, USV, Variant, 그리고 스탠더드 크립토라는 회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Farcaster라는 프로젝트는 10월에 permissionless 탈중앙화 상태로 이제 진행을 했고 이후 35만 명의 유료 가입과 50배의 네트워크 활동 증가를 기록했다고 게시물에 써져 있었습니다. 또한 수백 명의 개발자가 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과 프레임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셜파이, 소셜미디어, 탈중앙화 소셜미디어라고 불리는 앱들이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최신 프로젝트 중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가 바로 Farcaster입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도 이 Farcaster에서 자기가 더 활동을 하고 있다, 트위터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더 인기가 많아졌죠. 그 다음 소식은 최대의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인 아베, 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암호화폐의 현황 소식입니다. 2년 전에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USD가 폭락한 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 아주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근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파일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수요일 아베에 예치된 암호화폐의 가치는 195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이는 2022년 그 폭락 당시 5월 9일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정말 We're so back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로 상승장에 지금 진입하고 우리가 상승 가도를 향해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오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전문가들의 발언, 어제도 소개드렸듯이 바로 블룸버그의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헤이퍼트와 에릭 발추나스가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수정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이 뉴스가 나간 다음에 트레이더들이 아베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더리움 어떻게 투자 잘하고 계신지, 잘 굴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 sara@dailycryptonews.net으로 공유해 주시고요. 소프트웨어의 엔지니어인 스티븐 레이버는 2000년대에 블랙베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폰 앱스토어 개발을 도왔는데요. 그러면 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식을 전해드리냐? 현재 그가 바로 솔라나 랩스에서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블록체인 기능을 휴대폰으로 넣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창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솔라나의 챕터 2 휴대폰인데요. 이전에도 다른 여러 가지 소식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블록체인이 사실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이거를 하드웨어와 연결을 지어서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만들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최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서너 프로젝트가 이미 핸드폰을 만들고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솔라나의 챕터 2 스마트폰에 관련된 소식이 나와서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휴대폰은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선주문 가격은 $500입니다. 솔라나는 현재 13만 대 이상의 선주문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이는 선주문 금액 기준으로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소식이 좋기도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물음표인 상황은 정말 암호화폐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있다면 왜일까? 라는 질문인데요. 보안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인터페이스도 있을 수 있겠고 최신 칩 파워가 내장되어 있다 이런 스펙 관련된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무엇보다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투자나 쇼핑, 뱅킹 이런 것들 우리가 암호화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업계의 모든 서비스들이 사실 지금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쇼핑하실 때, 은행 서비스 이용하실 때 다 핸드폰으로 이용하시잖아요. 컴퓨터에서, 랩탑에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으시겠지만 스마트폰에서도 기본적으로 다 앱으로 깔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점에
점에서 암호화폐는 사실 아직도 애플, 구글 이런 이 스토어에 아직까지도 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무래도 암호화폐 관련 자체의 규제도 적을 뿐더러 앱스토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앱을 승인받는다는 거, 그거는 또 다른 또 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데스크톱, 애플, 구글 이런 플랫폼의 지배에서 좀 해방을 해보자 해방을 시켜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탄생한 것이 바로 솔라나 챕터 2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솔라나 챕터 1 휴대폰은 사실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리뷰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런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요새 최근에 저도 한번 스마트폰을 사볼까, 블록체인 앱 이용만을 위한 스마트폰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도 사실 조금 아날로그에 가까운 사람이라 아직도 랩탑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은행 서비스 이용하고 이제 뭐 앱 이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아직까지 데스크탑 브라우저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고 휴대폰에서는 아직까지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랩탑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요새 이렇게 폰들이 좀 나오는 걸 보니까 실험 삼아 구매를 좀 해볼까. $500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한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노력 한번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폰들 나오면 뭐 에어드랍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오늘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모나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모나드는 고성능 이더리움 호환 L1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나왔다니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이 모나드는 탈중앙화와 확장성 사이의 균형에서 효율적인 영역을 좀 더 크게 발전시킨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특히 이 4가지 주요 영역에서 최적화를 도입해서 초당 10,000개의 트랜잭션 처리량을 가진 블록체인을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4가지 기능은 바로 모나드 BFT, 그 다음에 지연 실행, 병렬 실행, 그리고 모나드 DB 데이터베이스겠죠. 관련된 이제 기능들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진 않을 거고요. 어쨌거나 이 모나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원활한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병목 현상을 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OKX 벤처스의 투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이 초당 10,000개의 트랜잭션 처리량은 TPS라고 하는데요. 초당 10,000개의 처리량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레이어 1 중에 알고란드도 원래 이미 10,000개의 트랜잭션 처리량을 초당 가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레이어 1 블록체인이 더 나온다는 것은 사실 저는 찬성입니다. 어쨌거나 뭐 이더리움이 항상 독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지수를 보시면 76으로 계속 탐욕지수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시간 오후 5시 20분 기준 비썸코리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가 기준으로 1위는 비트코인이고요. 0.26% 내려간 9,616만 2천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위는 연파이낸스 0.73% 내려간 987만 8천원. 3위는 이더리움 1.9% 올라간 525만 1천원. 4위는 메이커 0.52% 내려간 405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는 BNB 0.7% 내려간 84만 7,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6위는 비트코인 캐시 1.52% 올라간 70만 3천원. 7위는 솔라나 2.24% 내려간 24만 4,700원. 8위는 일루비움 5% 올라간 13만 4,500원. 9위는 아베 0.69% 올라간 13만 1,900원. 10위는 비트코인 SV 1.24% 내려간 9만 1,4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마켓으로 넘어가셨어요. 탑 크립토 게이너 보시면요. 1위는 소라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XOR 토큰이 66.93% 올라간 0.000022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크립토 루저에 있었는데 게이너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탑 크립토 루저 보시면 1위 OneLedger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OLT 토큰이 20.1% 내려간 0.002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탑 트렌딩 크립토에는 역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2, 3위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고요. 5위에서 솔라나, 6, 7위 시바이누 페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3일 목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서브스택에서 한국 뉴스레터 플랫폼으로 좀 옮겼습니다. 메일리라는 플랫폼 이용하고 있고요. 에피소드 소개란에 뉴스레터 링크 전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 그리고 요 메일리에서 리뷰, 구독, 좋아요까지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